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 얘들아, 심플한 것부터 배워.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할 때 넓이랑 관련돼 가지고 막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참수가 이렇게 생기고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이 녀석을 A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넓이를 구하려면 정적분을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것까지는 이제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지. 만약에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요 아래쪽에서 꿀렁꿀렁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를 구해달래. 저 면적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녀석 함수를 gx라고 불러볼게요. 그럼 gx의 입장에서는 잘 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를 해주면 얘들아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왔을 거야. x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면적은 항상 양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이게 면적이야. 얘들아, 면적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는 정적분의 입장에서 정적분 값을 면적의 양수, 면적의 음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지금은 면적이 주인공이라서 면적 값을 정적분 값으로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쵸? 요 위에 거는 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정의가 되었겠죠. 괜찮니?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쌤이 이거 예전에 설명할 때 예전도 아니지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얘기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A가 여기서 끊기고 B가 여기서 끊겼어. 그러면 A에서 B까지 X축이랑 곡선 F 여기 뭐 HX라고 부를까? HX가 둘러싸인 면적은 요 넓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를 뭐 C 같은 값으로 정해두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hx dx 해준 거랑 그 다음에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hx dx를 해준 거를 얘는 지금 면적이 마찬가지로 x축 아래쪽에서 생겼잖아. 근데 정적분 값은 그러면 음수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 정적분 값이 요 면적 더하기 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지금 요 면적이 S1이라고 하고 요 면적을 S2라고 부른다면 S1 더하기 S2는 요 녀석이 지금 우리가 S1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정적분 값이 S2가 됐던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의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서 여기 본래 면적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얘들아 봐봐. 이거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계속 생각하기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녀석을 이렇게 접어 올려준 그래프에서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다로 바뀐 거야. 그럼 똑같을 거니까 저 주황색이란 면적은. 근데 지금 이게 적분되는 함수가 바뀐 거거든. 왜냐면 절대값 씌워서 올렸으니까 얘는 표현하면요 C부터 A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한 거야. C부터 B까지 미안. C부터 B까지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괜찮아? 이거랑 뭐가 다른데? 이 마이너스 요 안으로 넣으면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거야. 다 일맥상통하다.
내가 이거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나? 아니면 그냥 정말 그 정적분 값이 x축 아래 있으면 음수네? 근데 지금 면적은 항상 양수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해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절대값을 씌워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내가 이 녀석이 지금 뭐 hx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전혀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양수던 음수던 양음이 교차하고 있던 간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냥 한번 표현을 해놓으면 그냥 좀 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절대값으로 푸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부호 나눠가지고 다 범위 나눠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공부를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절대값은 우리가 이게 교과서적으로 서술을 하기에는 그냥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막상 문제를 풀고 값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절대값도 어차피 풀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절대값 함수 이거 뭐 절대값 씌워져 있는데 적분을 어떻게 해? 절대값은 항상 우리가 알맹이의 부호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나눠가지고 풀었잖아. 그 푸는 과정을 결국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를 해놓는 게 좋아요. 표기상의 심플함은 인정.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결국 다 절대값을 풀어야 됨.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게 돼요. 곡선과 곡선 사이의 면적이야. 얘들아, 얘는 원리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칠까? 사실 X축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서요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이 여기야. 저길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우리가 요 전체에서요, 자, 전체라고 하면 내가 이게 함수를 각각 fg로 표현해 볼게요. 내가 이 녀석이 fx고 이 녀석이 gx라고 표현을 해보면 잘 봐봐. gx가 지금 더 위에 있어요. 이렇게 맞죠? 얘들아, 요 노랭이 면적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gx dx예요. 인정? 근데 색칠은 생략.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fx랑 ab랑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은 요쪽이다. 요거 인정? 이게 a에서 b까지 fx dx 한 거잖아. 근데 내가 이 노랭이에서 빨강이 빼면 주황이 나오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S는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게 기본 이론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그러니까 F가 저 닫힌 구간 A, B에서 GX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지 GX가 위에 있거나 같은지 구별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또 절대값을 씌워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림 본 다음에 GX가 F보다 위에 있음. 그러니까 G에서 F를 빼는 게 당연히 맞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표기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S가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gx로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국 이 녀석을 적분하기 위해서는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x가 a에서 b까지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 안에 있는 이 함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따져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래프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표기상의 유리함은 인정이야. 인정인데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은 잘 안 나온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쌤이 그림의 편의상 x축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그렸어요. 근데요, 이 두 함수가 둘러싸인 면적, 요 주황색 면적 있잖아? 요 면적을 구할 때는
우리가 사실 X축의 위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녀석이요. 막 X축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그냥 다 똑같이 평행이동돼서 내려왔다고 생각해봐. 그 똑같은 양만큼 평행이동된 거거든? 그럼 결국에는 그냥 그 평행이동 Y축 상수끼리 사라져가지고 아까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어. 왜냐면 위로 올라가면 얘를 밑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간 양만큼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면적이 각각 추가가 되는 거거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 좀 어려워 얘들아. 방금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 이렇게 내려갔어. 리리링. 그러니까 얘네가 올라간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이때 봐봐. 내가 여기에 K만큼 올라갔다라고 치면 여기가 K만큼 올라갔다 치면 요 면적이 각각 다 추가가 된 거잖아. 또 어차피 뺄 거잖아. 의미가 없다는 소리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X축이랑의 위치 관계는 안 중요하구나를 캐치해야 돼. 어려워. 그래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할 때는요. 이 두 녀석의 대소가 서로 언제 바뀌는지만 따지면 돼. X축이랑 따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우리 아까 처음에 배울 때 곡선과 X축 사이로 배웠잖아. 저 녀석을 구할 때도요. 내가 지금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만 따졌지. 곡선이랑 X축 사이여서 곡선과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만 따진 거거든? 얘는 지금 곡선과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곡선이랑 곡선의 위치 관계만 따지면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건 안 중요하다는 소리야. 받아들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과 임의의 직선도 있어요. 곡선과 임의의 직선도 방금처럼 그냥 똑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fx가 이렇게 있고 뭐 gx가 뭐 이렇게 있었어. 그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 구해달래. 그럼 여기 또 만약에 x축이 있었다라고 치면 또 이렇게 막 요 면적 구하고 싶은 거겠다. 이게 g고 이게 f라고 하면 이제 얘들아 g가 더 위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g에서 f를 뺀 거야. 각각 a부터 b까지 정적 분하면서.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되죠?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그래.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리가 곡선과 x축, 곡선과 곡선, 그 다음 곡선과 x축이 아닌 직선 사이의 면적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러면서 얘들아 거기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쌤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중요해? 자,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곡선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잠깐만, X축 먼저죠? 쏘리. 근데 X축이든 임의의 직선이든 얘들아 상관없어. 자, 쌤이 fx가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최고차 함계수가 ax제곱에 이런 식이야. 2차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2차 함수일 때야. 내가 지금 알려주는 공식은 얘들아. 자, 그럼 2차 함수일 때 우리가 요 면적을 구하면 뭐 그냥 정적분 이용해서 구하면 되지. 맞죠?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근데 지금 근을 알고 있잖아.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분의 c로 표현이 돼요. 뭐 일단 여기까지는 뭐 그냥 중3 고1 내용. 그냥 납득?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거야. 이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행위가 뭐냐? 이 면적이 뭐랑 똑같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정적분한 거에다가 사실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셔야 돼요. x축 아래쪽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근데 우리가 매번 마이너스를 붙이기 귀찮잖아. 어차피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최종적인 정답에 그냥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돼. 그냥 부호를 따로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양수로 이렇게. 그게 그거야.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안에 것만 잘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이 녀석을 얘들아 열심히 꺽쇠가로 치면서 요 안에 있는 녀석 있지? 요 절대값 치기 전에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쌤이랑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자, 꺽쇠가로 a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a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x를 적분하면 2분의 bx 제곱 c를 적분하게 되면 cx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냥 우리 정적분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알파 대입한 거 싹 빼버리겠지. 그러면 베타 대입 와 알파 대입 와 하면 식이 엄청 복잡하겠죠. 그 열심히 복잡하게 정리된 식이 거기 좀 적혀 있어 얘들아. 도움을 받을게. 거기 그 증명 과정 한번 봐봐. 아 뭐 얘는 그냥 최고차항계수 그냥 저렇게 빼고 그냥 저기서 증명했네. 아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똑같은 거야. 자 보여줄게. 증명 과정이 다르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 봐봐. 내가 얘들아 3분의 a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가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묶였을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한 거 서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야. 2분의 b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하고 빼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괜찮아? 잘 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한번 묶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분수가 있으니까 좀 귀찮지 딱 봐도 6분의 1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a에 이거 지금 인수분해하게 되면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아마. 그 다음에 여기는 3b에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더하기 6c 이렇게 나왔을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만 하죠? 받아들일만 하다이?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A로 빵 묶어버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A를 빼내볼게. 그럼 봐봐. 내가 멋대로 뺐으니까 여긴 사라지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10배정 10배정? 그래야 이제 A를 뿌려줬을 때 이제 다시 원래 예쁜 3B랑 6C로 나왔겠지. 여기까지 괜찮은 거야? 따라오는 거야 그치요?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위에다가 올려서 적어볼게.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하나 묶인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그대로 갖고 올게. 2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a분의 3b의 베타 더하기 알파야. 근데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야. 따라오니? 힘들죠? 힘들어. 나도 힘들어 얘들아. a분의 b가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c의 6배야. a분의 c의 6배니까 6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때 있잖아. 이쪽에서 알파 베타 제곱 한 개 3개씩 나와. 근데 이 녀석이랑 더하면 여기 뭐 한 개씩으로 소진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또 할 거냐면 그러니까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빼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3에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 괄호 안을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 봐봐. 얘들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 3개씩 나왔었는데 앞에 2개씩이랑 사라지게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렇게 1개씩 남았을 거야. 선생님 그 다음에요. 여기에 6 알파 베타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얘네끼리 날아가고 여기에서 나온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만 남는다. 우와, 겁나 예쁜 완전 제곱식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괄호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야. 괜찮아? 그 얘들아, 여기도 우리가 슬쩍 한번 볼래? 이렇게 바꿔줘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저 베타 빼기 알파에다가 넣으면 저기도 알파 빼기 베타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이요, 6분의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야.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돼. 땅, 땅. 그러니까 여기에 땅, 땅 이렇게 씌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면적이 S가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두근의 차의 세제곱 때리고 6분의 최고차항계수 곱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외워? 6분의 최고차항계수 곱하기 차이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암기하세요. 외워놓으면 언젠가 쓸모가 있어요. 유도도 해줬잖아 얘들아. 유도 삑 안 나서 다행이에요 지금. 암기 2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선생님 그리고요 이제 이 녀석을요 내가 확장을 시키면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잘 봐. 내가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 mx 더하기 n이라고 치고 fx나 뭐 아까랑 식이 똑같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사이의 근도 만약에 알파랑 베타 이렇게라고 쳤을 때요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야. 6분의 최고차항 계수에 이 녀석 ax 모식이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뭐 다 한 다음에 그냥 절대값 씌워주면 돼. 차이가 그냥 다 양수로 맞추는 게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외우는 거야. 그냥 베타가 더 크다 하고. 그냥 뭔들 상관없어. 뭔들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되고. 얘들아 뒤집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로 이렇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뭐 x축이랑 뭐 이렇게 만나든 전혀 다 상관없어요. 절대값을 씌워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요 면적 자체, 이 면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6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근의 차이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세요. 외우는 거야. 이건 외워야 돼. 그래야 계산 속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얘를 그리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가잖아요. 정적분 공식이 100개가 넘어. 그 궁금하면 그 나무 위키에 쳐보세요. 그 막 뭐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공식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것들도 다 공식화를 시켜서 진짜 100개가 넘어. 더 넘어요. 근데 몰라도 돼. 나 딱 5개만 가르쳐요. 나도 5개만 써. 얘들아. 나 막 이상한 거 안 쓰거든? 너네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배워보면 막 별의별 용어들이 다 있고 막 그런데 별로예요. 그냥 딱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에 교과서에는 없을 거야. 교과서에서 없는데 쌤이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공식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 텐데 일단 별로 공식을 암기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서도 면적을 다 외울 수 있거든. 그 정도까지는 안 중요해. 어차피 너네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면적을 통해서 그냥 정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잘 구하면 되는구나. 그게 핵심이고 2차 함수 면적은 꼭 암기. 그래서 얘들아 봐봐.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 이 녀석 최고차항 계수가 a고 여기는 a'이라고 해봐. 그러면 여기 알파 베타일 때요
요 둘러싸인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형태가 똑같아.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아까 있었잖아? 요쪽에는. 근데 여기는 2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에 차이가 들어가요. 이 녀석을 절대값 씌워주시면 돼요. 그냥 이걸 계산했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왔어. 그건 양수로 쓰면 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막 여기에 부호에 막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고. 근데 그냥 애당초에 좀 센스껏 이 녀석이 1이고 이 녀석이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 그냥 처음 쓸 때 3이라고 쓰는 게 좀 더 깔끔은 하겠죠. 마이너스 3으로 굳이 쓰는 것보다. 그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5였어. 그럼 5 빼기 1로 쓰는 게 낫지. 굳이 1 빼기 5로 써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이런 거는 살짝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센스의 영역이다 보니까. 근데 뭐 교과서에 뭐 센스껏 이런 얘기를 쓰면 뭐 책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냥 다 양수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목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있잖아. 가급적 면적이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저 구성 요소들이 다 양수가 나오게 식정리를 열심히 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음수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계산 실수를 한번 의심을 해봐. 근데 만약에 내가 계산이 다 맞았는데도 음수가 나왔어. 그럼 내가 뭔가 다른 요소를 잘 못 고려했네 하면서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자, 6분의 최고차항계수의 근의 3배, 근의 차이의 3배, 암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 이거 관련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자, 저 녀석이 우리 인수분해 된다? 얘들아, 인수분해 돼요. 그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dx 해준 다음에 만약에 이 녀석이 음수가 나오겠지. 지금 x축 아래쪽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양수로 써주면 된다라는 아이디어야. 그게 기본. 우리가 모든 정적분을 구할 때 기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졌다가 3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서로 뺄 거거든? 얘들아, 근데 이것도 뭐 학생마다 이게 풀이 과정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봐도 더럽거든? 그래. 근데 야, 얘는 지금 3을 대입하니까 그나마 좀 낫겠다. 그러면 얘는 지금 3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뺀다. 이렇게 먼저 틀을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좀 적어놔. 어차피 여기 지금 3번 대입할 거잖아. 그러니까 띵띵띵 좀 이렇게 간격 맞춰서 좀 예쁘게. 왜냐면 이 빼기 안에서 틀리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빼기를 그냥 요 앞에다가만 막 적용을 시키거든. 근데 그냥 괄호를 씌워야 된다. 그래서 3 대입하면 여기가 9 빼기 9에 빼기 9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적고 빼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 앞에 거는 얘들아 마이너스 9였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이거 뭐 다 사라지면 얼마쯤 되지? 3분의 5? 3분의 5? 요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 너무 음수다. 그치? 그래서 얘 계산하면 3분의 32 정도 마이너스가 붙는데 양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그냥 3분의 32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32지. 근데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킵고잉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귀찮잖아. 6분의 최고차항계수 1 근의 차이 4 세제곱 6분의 64 3분의 32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돼. 계산 실수 안 하려면. 그래서 3분의 32로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할만하다잉? 할만한 거야. 공식 적용하면 할만해. 공식 적용 안 해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 2번 같이 공식 적용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잘 봐. 얘들아, 쌤이 이제 유도관형 지운다? 아이, 아까워라. 아이, 아까워.
잘 봅시다. 2번. y가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x니까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좀 예쁘게 되네.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죠. 그럼 얘가 근이 1이랑 3이 또 튀어나오네.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0, 1, 3을 지나는 3차함수였겠네요. 그래서 내가 3차함수 이렇게 생겼다면 0, 1, 3 지나려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0, 1, 3 괜찮니? 아니요 괜찮아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맞지? 더해줘야 돼. 맞지?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요 노랭이는 0에서 1 사이까지. 그 다음에 얘들아 적분 어차피 우리가 할 거니까 그냥 풀어져 있는 녀석으로 다시 적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쪽은요. 내가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붙여야 돼. 이렇게 각각의 면적을 더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지? 내가 지금 이 3차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은 0과 1 사이에서는 이쪽 위쪽에 1부터 3까지 아래쪽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적분 값으로 면적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봐. 계산해야지. 아이 귀찮아. 너무 귀찮다. 막 머릿속에 막 공식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쓸 수가 없어. 천천히. 나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3분의 4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따라랑. 자, 이 녀석이 저 녀석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 엄청난 표현이에요. 잘 기억해놔. 이따가 설명할 게 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빼기 한 다음에 또로롱 또로롱 복붙 해놓고 3, 1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빵이야 얘들아. 자 얘들아 너네 계산할 때도 이거 잘 봐봐. 이게 우리가 이 녀석을 스몰 fx라고 부르면 이 녀석은 지금 라지 fx라고 한 부정적분으로 생각을 해봐. 꺽쇠괄호 안에 있는 게 라지 fx야.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뺄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를 뺄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봐봐. 1 대입한 게 마치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0 대입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3 대입한 거를 빼는 효과가 나타나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요거 납득 가능하세요? 이렇게 보고 계산하는 게 아마 좀 더 수월할 거야. 그래서 내가 1 대입하면 여기다가 4분의 1 계산 틀은 말해줘야 돼. 빼기 3분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니까 쌩 까주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들아 분모가 똑같은 녀석끼리 일단 째려봐봐. 4분의 1에서 4분의 81을 뺄 건데 2배 한 거에서 빼래. 아이씨 앞에 2배가 있어가지고 조져 먹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지금 4분의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9가 튀어나오게 됐어. 4분의 81에서 4분의 2에서 4분의 81을 뺀 거니까. 그 다음에 계산식도 한번 말해줘야 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근데 여기는 근데 어차피 다 풀어. 그냥 다 풀고 하는 게 낫겠네. 와
오랜만에 계산하려고 하니까 빡세죠. 에이 모르겠다.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3으로 내가 이 녀석 그냥 다 계산해서 풀어 헤쳤어. 그 다음에 여기 빼기인데 빼기 36이 있으니까 저쪽은 플러스 36에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나왔을 거야. 계산 실수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했나? 안 했지? 안 한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열심히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로 올라가고 막 이거 3분의 1로 통분하고 열심히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좀 너무 복잡하잖아. 여기서 한 템포 죽이고 가. 무슨 얘기냐? 이 녀석이 지금 39야 얘들아. 맞지? 너네 나머지 정리 다들 잘 하니? 얘가 마이너스 이 분자를 너네가 76 플러스 3으로 쪼개봐. 그건 76은 19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졌겠죠? 동의?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쪼개지기 가능?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많이 죽네.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3 더하면 마이너스 32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돼가지고 여기 7밖에 안 남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상수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남은 거 마이너스 2분의 1 분수들만 먼저 적은 거야.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 열심히 계산해주면 돼. 12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4 32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녀석이 12분의 마이너스 4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7에서 빼. 그러면 84 빼기 47은 얼마야? 37 정도 나오나? 그래서 12분의 37로 계산 실수 안 하고 맞췄어요. 이렇게 계산을 열심히 해야 돼. 순수 노가다야. 순수 노가다. 너무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어려워. 계산해야 돼. 그리고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분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안 풀게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푸세요. 기본은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막 이제 이상한 거 알려주면 너네가 슬퍼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저번 시간 막바지에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설명하고 갔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요. 그 내가 물론 뭐 지금 저 문제 풀 때는 잠깐만 1, 4, 2 안 쓰이겠네요. 까비 생짜로 와 이게 문제가 참 나쁜 문제야. 그냥 생짜로 다 계산하게끔 내네요. 그래, 자 가보자. 2번 1부터 자 미안해 3부터 6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저 2차 함수에 두 근이 지금 1이랑 5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지겠지? 그림이 그 핑크 색깔 면적 딱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딱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6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면적과 이 면적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죠? 맞지? 얘들아 방금 배운 공식을 써먹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조금 더. 난 이 왼쪽 핑크색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얘는 딱 반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X축과 곡선이 둘러싸인 면적이 딱 절반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가 전체는 어떻게 구했냐면 6분의 근의 차는 지금 4야. 그래서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 지금 최고차항 계수 1짜리죠. 이렇게 구했어. 근데 이 녀석의 절반을 쳐야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게 3에서 5까지의 면적이야. 이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5부터 6까지만 예쁘게 잘 구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여기는 이제 편안하게 이것만 구해주시면 돼.
그럼 여긴 뭐 노가다 띄셔야죠. 자, (3x) 더하기 (5x) 꺽쇠 괄호 쳐주고 6,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거기 얘들아 6 대입한 거에서 5 대입한 거를 각각 다 빼줄 거잖아. 한번 갈게. 그러면요 3분의 얘들아 6의 세제곱에서 5의 세제곱을 빼줘. 그 다음 마이너스 3으로 묶고요 6의 제곱에서 5제곱을 빼줘. 그 다음에 5로 묶고요 6 빼기 5를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계산하는 걸 좀 선호해요. 따로따로 이렇게. 이거 뭔 얘기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 얘들아 216에서 125를 뺀대요. 81이 아니지 91이죠. 안 예쁜 수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6에서 25를 빼니까 11이네요. 끄덕끄덕.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지금 3분의 91은 30 더하기 3분의 1이야. 맞죠? 근데 여기 빼기 33이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5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생각보다 예쁘게 털려요. 왜냐면 35에서 33 빼니까 그러니까 2만 남겠죠? 그러니까 3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왜 3분의 23이야? 이거 안 더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64잖아. 64를 이제 4로 나누게 되면 여기 16 정도 남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6만 더해주게 되면 3분의 23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해됐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얘들아 하나만 더 배워갈래요? 이게 숫자가 예쁘게 나올란가.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하나만 들어봐. 5부터 6까지 그러니까 6이랑 5를 좀 큼직큼직한 녀석을 대입하다 보니까요 막 여기 계산이 너무 좀 커다래. 좀 힘들어. 맞지? 근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적당하게 상황을 좀 바꿔볼래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 내가 이 함수 fx를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대입되는 숫자가 커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잖아. 얘네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된 거야.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 이 원래 그래프 fx에서 여기 5랑 6 사이에 요 면적 있지? 요 면적은요 내가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 시켰을 때 생긴 요 0과 1 사이 면적이랑 똑같아. 요거 혹시 뭔지 납득되실까? 너무 직관적으로 당연하잖아. 맞죠? 이게 식이 훨씬 간단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렇게 풀 수 있어. 왜냐? 이거에 대한 함수식은 그냥 x에 x 플러스 4로 그냥 구해버릴 수 있거든? 그럼 이 녀석은 지금 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0과 1 사이에서만 정적분 때리면 엄청 편해지겠죠? 왜? 일단 꺽쇠가루 안의 식도 훨씬 더 간단해. 이렇게밖에 안 남아. 왜? 하나를 원점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서 1차항이 계속 안 생겼어요. 요거 이해돼요?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하는 게 1이랑 0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0은 그냥 공짜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만 계산하면 여기서 3분의 1 더하기 2 해서 3분의 7이 여기랑 똑같이 나온 거야. 오, 신기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적분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막 공식이 진짜 겁나 많다 그랬잖아. 그 대부분의 공식들이 지금처럼 이 평행이동 시키는 원리를 기반으로 형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쌤 같은 거 이제 나중에 뭐 많이 풀겠지? 그리고 이제 막 면적 막 겁나 구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마다 겁나 귀찮아. 겁나 귀찮을 거야. 근데
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 적분 구간이 지금 5랑 6이었는데 내가 이걸 0이랑 1로 바꿈으로써 대입이 되는 숫자가 엄청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요. 이렇게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얘들아, 그래서 아래 곡선 면적 한번 잘 구해봅시다. 자, 427번 한번 풀어보세요. 조는 애들은 풀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어, 구버. 바쁜 친구들 아래 것도 한번 풀고 계세요.
하면 나오나? 걔가 걔는 맞아요. 응, 맞아요.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가 붙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왜냐면 음수 쪽에 생겨서.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안 틀렸으면. 얘들아, 계산이 참고로 좀 더러워요. 이렇게 나왔어? 아! 계산 틀린 것 같은데 시간 맞는데. 음, 여기가 뭔가 잠깐만. 근데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 꺽쇠가루 안에 이걸 넣었어야 돼, 그쵸? 이 x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대입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뭔가 잘못 대입했지, 그치? 수가 다르네. 분모가 너무 큰데. 오케이, 잘했어요. 아래 거 풀고 계세요? 계산 빡세지. 그죠? 계산이 토학질 나옵니다. 그나마 이차함수 넓이 공식 때문에 하나라도 간단히 할 수 있게 된 거야.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거 응? 여기 24분의 11이야. 그쵸? 같은데. 잠깐만, 천천히 하자. 일단 여기까지 왔지. 자,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봐. 이거 구했지. 근데 이게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그쵸?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보호 조심하세요. 아,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잘못됐어요. 시간 다 맞는데. 지금 막 마이너스가 많고 이래가지고 뭔가 헷갈릴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제일 나중에 그냥 곱해버려요. 요것만 잘 계산한 다음에 음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 천천히 계산해봐. 어쩐지 너무 숫자가 크더라. 천천히. 다 푼 사람은 아래 것도 한번 풀고 계세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계산 나와요? 뭔가 계산이 이상하죠? 어? 저게 분모가 24분의로 뭔가 나온 다음에 약분돼서 12분의로 끝나요. 8분의 꼴이 뭐 정리가 돼가지고 3분의랑 통분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근데 천천히 계산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 얘들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단원 자체가 그래요. 얘들아 그나마 나은 거는 그냥 여기에 뭐 요 정도 해주고 계산을 그냥 쭉 해줘야 돼. 근데 얘들아 그 쌤이 권장하는 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대입하고 또 빼고 또 이렇게 쓰는 거보다 각각 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의 2로 묶은 상태에서 각각 제곱 먹인 거에서 제곱 먹인 거 빼기. 그 다음에 이쪽도 2분의 1로 묶어낸 다음에 잠깐 미안해 여기 세제곱이죠. 8분의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4분의 1에서 1 빼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빼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놓고 해. 좀 더 나을걸? 그럼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1로 전개가 돼서 저 뒤에 3개는 다 사라지죠? 안녕. 그래서 얘네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치? 왜냐면 다들 내가 풀이 과정을 보는데 다 너무 뭔가 막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24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3, 8 해주면 16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24분의 11이 나와요. 보통 여기 풀 때 다 24분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처음부터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24분의 11 나오고 이쪽 면적은 우리가 지금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씌우면 2겠죠? 그 다음에 6분의 지금 두 분의 차가 여기가 지금 1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여기에 2분의 3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녀석 지금 뭐 약분되고 뭐 남나? 24분의로 뭔가 통분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2를 하나만 없앱시다. 그러면 6, 4, 24분의 27 이 정도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다 약분을 해놓지 마. 그래서 여기에 이거 더하게 되면 24분의 27을 더하게 되면 요거 38 반띵하면 19 그래서 12분의 19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더러워지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분수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지금처럼 이거 뭔가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놓고 안에 거 천천히 뭔가 하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에 계산했을 때 깔끔해진다라면 그것도 계산을 할 텐데 내가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일단은 전개시킨 이유는 뭐 뭔가 느낌이 없었어. 느낌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3으로 약분되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이게 8분의 7이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쪼개버렸어요. 나중에 여기서 그리고 적었을 때 2분의 1, 2분의 1 빼기 1 나와서 없어질 게 보여가지고 그냥 안 했던 거야. 근데 뭐 그런 게 안 보이면 그냥 생짜로 그냥 다 계산 해야죠. 어쩔 수 없어. 계산 단원이라 그냥 천천히 꼼꼼하게 하는 방법 말곤 없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자, 3번 볼게요. 자, 곡선과 직선 사이의 면적을 구할 건데 이제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이차함수랑 임의의 직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면적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 연립해가지고 근 찾으면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더라고요. 마이, 3, 1, 0 이렇게 지나네요. 무튼 그래서 우리가 6분의 최고차 한계수 2분의 차 세제곱 계산해주면 2분의 9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직접 정적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을 집중 공략해보겠다. 자, 저 3차 함수랑 y는 x가 어디에서 만날 건지를 일단 조사를 해보고 싶어. 왜냐면 좀 예뻐요. 넘긴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같다라고 두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x는 0이니까 얘를 내가 x로 슬쩍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보이니? 레전드로 예쁜 관계예요. 012에서 만난대. 너무 예쁘죠? 척척척. 내가 정확히 뭐 대충 그리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y는 x야 이게.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괜찮니? 그리고 얘들아 3차 함수의 대칭점을 지금 딱 정확히 지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이 녀석이랑 요 녀석이 만나는 게 지금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면적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요 면적이랑 요 면적 더한 건데 우리가 3차 함수는 점대칭이니까 0과 1 사이의 면적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배 해주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fx에서 y는 x 뺀 녀석 정적분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x 뺀 거니까 이 녀석을 0과 1 사이에서 정적분 할 거예요.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돼요? 아, 좋다. 그래서 우리 이 녀석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녀석은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아이고 적분 숫자도 예쁘네. 그쵸? 그래서 꺽쇠가로 1빵 치면 빵은 어차피 빵이니까 1만 대입 잘 해주면 1 사라져가지고 정답이 4분의 1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녀석을 2배 해줘야 되니까 정답 2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안 돼! 근데 아까운 분필 또 부러졌어요. 억장이 무너져요. 진짜. 아, 분필을 안 쥐고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손목에 매달고 하는 건 어때요? 그러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 주렁주렁 이렇게. 살짝.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루에 한 번씩 떨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절망적이네요. 내 분필 4번 볼게요.
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인데요. 와, 얘는 이차함수다. 다행이다. 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얘들아 그림 그릴 것도 없어. 그냥 두 이차함수 딱 보고요. 그냥 바로 연립을 때리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2거든요. 그래서 넘겨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2로 나누고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야. 여기까지 동의? 그러니까 3칸 차이네요. 그러니까 근의 차이가 3이네. 그러니까 6분의 3의 세제곱 해줄 건데요. 최고차항계수의 차이가 2야.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차함수는 최고차항계수의 차이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하게 되면 9로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계산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 이차함수 나오면 나는 유일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3차 함수랑 2차 함수네. 근데 이 녀석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리고요. 봐봐. 3차식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뭐 어디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는으로 하고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그래서 x세제곱 이거 다 열로 넘길 거야. 그러면 더하기 3x제곱에 그 다음에 1차항 없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그죠?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싹 묶으면 여러분들은 조리제법 하시고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됐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완전 제곱이네. x 더하기 2의 제곱이네요. 동의 동의? 와! 두 녀석이 접했다는 거네요. 방정식의 근의 중근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3차랑 2차랑 접했었대.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그리고 1에서 다시 한번 만난 거야. 그러면 요 3참수가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에서 다시 만났다는 거는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여기 접한 게 마이너스 2고 다시 만난 이쪽이 1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 면적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2차에서 3차를 뺀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정답이 튀어나와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미 구해놓은 식은 3차에서 2차를 뺀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정적분한 다음에 답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맞지? 빼는 방향만 달라진 거니까. 자, 이 녀석을 정적분하면 꺽쇠가루 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4분의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 녀석 계산 열심히 해주면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1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4 빼기 8 플러스 8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죠? 그 여기 마사 1 마7 따라서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7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양수로 전환시켜주세요 하니까 4분의 27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정답 4분의 27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거 최고차항계수 음수였구나. 쏘리. 그림은 이렇게 뒤집혀 있었네요. 뭐가 됐든 얘들아 봐봐. 그림을 개떡같이 그려도 정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정적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좋아요. 얘들아 한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간단한 거 431번에 1번 풀어보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계산 중이야? 이걸로 구한 거야? 이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4만 남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y에 플러스 4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1이 나오네. 근데 그걸 빼야 돼. 빼기 4분의 11을 매겨야 돼요. 그쵸? 응. 다 푼 사람은 옆에 것도 구경하세요. 이렇게 잘 구했어요. 오케이, 잘 구했어요. 맞습니다. 잘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다들 잘 구해주셨습니다. 얘들아, 별로 안 남았다. 그쵸? 별로 안 남았어요. 쌤이 안배하느라고 힘드네. 일단 5번. 혹시 물이나 화장실이 본인이 급하다 있어요? 그래. 없으면 바로 갈게요. 자, 5번 봅시다. 자, 곡선 y는 3x 뭐라는 거야? y는 x 세제곱 플러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3참수를 일단 러프하게 한번 그려볼래? 얘는 우리가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1,3에서 접선을 이렇게 때렸대요. 이렇게. 그때 이 접선과 이 3참수가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 여기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3참수에서 빼주시면 되죠. 자, 이 녀석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 3x제곱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1,3이고 기울기도 지금 3이네요. 저따 1 대입하면 3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3x에다가 1 대입해서 3 나와야 되니까 그냥 3x네요. 원점을 기가 막히게 지나고 있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x 세제곱에서 3x 빼주고 더하기 2 한 녀석을 쌤이 인테그랄 취해 줄 거예요. 어디부터? 여기. 자, 여기는 대충 얼마쯤 될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정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오나요? 그죠? 둘 다 똑같이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까지 적분 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순정 계산.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아니다. 해주고 얘기할게. 재밌는 게 보여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요. 잘 봐봐. 일단 순정으로 계산한다. 봐봐. 얼마나 계산하기 싫어. 그죠? 그래서 쌤이요. 여기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근데 얘는 따로따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듯? 왜냐면 2가 있기 때문에 예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 해준 거에서 빼주는 거죠. 뭘 빼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4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뒤에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또 얘네들끼리 안녕 안녕 해주고 이쪽에서 플러스 6 튀어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계산 잘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까지 플러스 8.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뒤쪽 숫자가 7로 줄었겠죠? 그리고 여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기 더해주면 4분의 27. 또 얘 숫자가 4분의 27을 너무 좋아해. 3연속 우리 지금 4분의 27 만나고 있는 거 아세요? 너네 확인 체크 문제도 4분의 27이었고요. 4번에 2번도 4분의 27이야.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이 겹치지 않아요? 그쵸? 이 정도면 진짜 운명이 맞아. 그래서 넓이 찍을 때 4분의 27로 많이 찍어요. 쌤도 그 적분 수업할 때 애들한테 만약에 못 구하겠다 그러면 4분의 27로 찍으라 그래요. 되게 많이 나온다. 나중에 쌤 같은 거 풀어도 엄청 많이 나와. 자, 그러면 쌤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적분 단어 배울 때, 정적분의 성질 배울 때요,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을 해가지고 구간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원점으로 대칭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 정적분 할 때 막 홀수 쳐내고, 그러니까 홀수끼리는 그냥 죽어버리고 짝수는 2배 시키고 요거 했던 거 기억나? 얼추 기억나지? 쌤,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숫자가 조금 더러워. 잘 봐. 얘는 있잖아. 마이너스 2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1에서 두 점에서 만났지. 그러니까 근의 입장에서 이 녀석을 쓰면요,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동의 가능하세요? 동의 가능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우리 이차함수 문제 때 내가 멋대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좀 숫자 예쁘게 바꿨었던 거 기억나지? 그죠? 똑같이 할 거야. 근데 뭐 어쩌실 건데요? 얘랑 이렇게 딱 봤을 때 있잖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두 녀석의 절대값이 똑같아질까요? 얼마일 것 같아? 아니면 얘들아 뭐 이렇게 해도 돼. 동일하게 P만큼 평행이동 시켰는데요, 더했을 때 0이 됐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P가 1이니까 P가 2분의 1이라고 구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감이 좋으면 내가 뭔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3이 되면 여기가 2분의 3이 되니까 뭔가 괜찮네, 그냥 바로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숙련도의 차이인데, 내가 방금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이동한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P, 1이 이동한 녀석이 1 플러스 P가 되고, 두 녀석은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은 똑같으니까 합친 게 0이 됐겠지. 여기까지는 이해 가능하니? 그래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이 됐던 거야.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자,
지금 접근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요 2분의 3까지로 바뀌어요. 이게 분수라서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나도 실전이라면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잘 봐봐. 이 녀석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여기 피적분 함수도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거 아니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쪽에 x 더하기 2분의 3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제곱 dx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왜냐면 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1, 1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가 다 평행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에 띵띵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동의 가능해?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결국에는 전개를 해야 되잖아. 싫죠? 싫겠지. 근데 좋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이 녀석에서 내가 전개하면 2차, 1차 상수 나와. 그치? 그러면 내가 그래 써줄게. 전개하면 이거야. 이거랑 앞에 이 녀석이랑 곱한 거야. 맞지?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정적분할 때 홀수는 다 날아간다고. 맞죠? 그러니까 얘를 전개돼서 구할 수 있는 식에서 봐봐. 얘가 지금 짝수 차수 먼저 봐볼게. 이 녀석들이요, 요 x랑 곱해지게 되면 다 날아가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입장에서는 2분의 3의 영향만 받는 거야. 전개됐을 때 막 식이 겁나 길 거 아니야. 내가 그 전개를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는 2분의 3이랑 곱해지면 홀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질 운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랑 곱해져서 이렇게만 남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2분의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3까지 정적분을 취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 가능하니? 그래서요, 지금 여기 다 사라지잖아. 이게 지금 여기 피적분 함수 계산하면 2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8분의 3만 남아. 이 녀석을 적분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얘도 우함수 정적분을 이용할 수 있죠? 2배 해줘. 2배에 그 다음에 자, 2배 해준 거에 이 녀석의 정적분 해주는 거잖아. 이 녀석이 0과 2분의 3 사이로 바뀌고 이 녀석의 dx로 바뀌게 되는 거야. 구하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 간단해지는 거죠.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꺽쇠가로 치고 정적분해서 2분의 3만 잘 대입하면 정답이 빠르게 나오겠죠. 근데 얘들아, 느려 보일 수 있어. 아예 뭐 당연히 느려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어. 한번 들어만 봐. 삼참수가 있어요. 내가 대칭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든 상관없어. 여기에 이렇게 등간격일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 생긴 면적 똑같다 그랬지.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잖아, 직관적으로. 점대칭이니까. 정적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함수 fx dx는 0이야. 그러니까 자, 뭐냐, 여기 g 여기 h라고 하고 f를 g 빼기 h라고 했을 때 0이에요. 그렇잖아? 여기서 여기, 왜냐면 알파에서 a에서 c까지는 g에서 f를 뺀 거. 미안해, h를 뺀 거. c에서 b까지는 h에서 g를 뺀 거니까 상쇄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사이즈가 똑같아서, 크기가. 그래서
이 3차 함수를요, 내가 적분 구간을 바꾸기에는 평행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럼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지금처럼 우함수, 기함수로 풀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요렇게 생긴 3차 함수의 대칭점을 한번 보는 거야. 아니면 요래도 돼. 내가 이 두 녀석의 얘들아 평균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내가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3차 함수식을 쪼개서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으면 이해는 될 거야. 좀 어려워. 내용 자체가. 3차 함수의 이 점대칭을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냐면, 얘들아 쌤이 저 녀석을 한번 그려볼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 여기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주황 색깔 함수를 새로운 3차 함수라고 본다면 이렇게 생겼어.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그걸 내가 알려줄 거야. 얘는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두근의 차의 4제곱이야. 그래서 계산했을 때 4분의 27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아까 이참수에서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하고 최고차항 계수 곱했지? 그치? 얘는 12분의 이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3차니까 여긴 4제곱 이렇게 간 거야. 2차일 땐 세제곱이었으니까 3차일 땐 4제곱. 그리고 분모는 12인 거는 쩔수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공식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방금 내가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다 그랬잖아. 좀 어려워. 저게 분수라서. 근데 한번 봐봐. 내가 저 3차 함수를 이 녀석의 입장에서 내가 봐봐. 풀어 써드릴게요. 풀었어? 풀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적절하게 식조작을 해서요. 적절하게 식조작을 해서 내가 대칭점이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의 평균인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3차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겁나 어려워? 한 번만 들어봐. 그러면 내가 대칭점이 2분의 1이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3차 함수가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의 평균이 이거기만 하면 돼요. x좌표의 평균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보아하니 여기서 적어놓은 마이너스 2와 1의 평균이 이거잖아. 맞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 마이너스 2랑 1이 있어. 그러면 더 이상 평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그냥 x랑 이걸로 쪼개면 돼요. 너무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을 자 x 빼기 1이잖아. x 더하기 2분의 1에 빼기 2분의 3으로 쪼개면 돼. 그럼 잘 봐.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은 앞에 있는 녀석이고, 이 녀석이 x 더하기 2분의 1이랑 이렇게 한번 곱해줬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지. 전개한 거야. 이게 요 상황이야 지금. x축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이 값이 통째로 0이 됩니다. 왜냐?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면 이게 상쇄돼서 0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것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취하면 우리가 방금 구한 요 모양이랑 똑같이 나올 거야. 얘도 봐봐. 얘 2차식만 남았지. 요것도 2차식만 남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이동시키면 저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차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랑 혹은 우함수, 기함수를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내가 지금 완벽하게 정의적으로 테크닉을 알려준 거거든요. 공식을 제외하고. 근데 지금 이런 공식, 이런 것들을 겁나게 막 일반화를 시키고 간소화를 시켜서 공식이 한 20몇 가지가 있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식이 파생되는 과정은 3차함수의 대칭성,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이 심플해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어떠한 한 3차 함수 형태가 나오더라도 다 변형해서 지금처럼 3차 날리고 2차만 남길 수 있어. 그리고 평행이동을 통해서 기함수를 날리고 우함수만 남기니까 기함수가 날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3차랑 1차를 날린다는 거거든? 충분히 다 날릴 수 있어. 그래서 다 2차랑 상수랑만 가지고 계산을 겁나 심플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못 들어. 이거는 완전 수능틱한 개념이에요. 수능에서 적분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게 숫자가 아니야. 막 t 플러스 2 이래. 그때 의도적으로 t 플러스 1의 대칭점을 빵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식변형을 막 해. 그러면 갑자기 2차 함수로 바뀌면서 문제가 겁나 쉬워지거든? 근데 너네가 t 플러스 2 이거 정적분을 하면 4차 t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와. 그걸 죽겠지?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또 막 대치동 아무개 스킬 해가지고 막 겁나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나도 방금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 3참수에서는 나도 공식을 학창시절 때 몰랐어.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 왜냐면 나 때는 3참수 정적분이 뭐 어렵게 안 나왔어. 왜냐면 책을 6과목이 수능범위였다 보니까 지금 이 미적분 원이 그러니까 이런 적분 쪽에서 막 엄청 어렵게 안 나왔거든. 근데 이제 한 5년 전에 쌤도 이제 여기 막 수업 연구하고 3참수 막 대칭성 이런 거 한 번 더 공부하고 할 때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해주면 편하겠다라고 또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싹 다 날리면 다 2차 이하의 식만 남아. 그래서 계산이 훨씬 편해. 근데 그게 숙달이 되면 말도 안 되게 편해요. 내신 문제 같은 거 풀 때. 수능 때는 그냥 수능 때도 물론 편하거든. 문자가 복잡하게 나올 때. 근데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식정리가 결국 문자로 돼서요. 쉽지 않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신은 싹 다 숫자잖아. 대부분 다 숫자야. 그러면 계산 빨리 하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별의별 공식들을 다 외우고 들어가게 돼. 근데 그거 선별하는 게 쌤은 딱 5개밖에 없어. 아까 3차 함수가 중근과 한실근 가질 때 x축이랑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거 있죠? 12분의 최고차 한계수의 근의 차이의 4제곱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4차 함수도 있어. 20분의 모시기, 30분의 모시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딱 5개만 외우면 돼. 근데 임의에 대한 상황이 나오잖아? 그때부터는 솔직히 재량이야. 학생의 재량. 근데 내가 그 재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방금처럼 대칭성 같은 걸 알려주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성질로 날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 평행이동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내가 적분 구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쉬운 함수부터 해보는 거야. 제일 쉬운 함수가 2차 함수잖아. 아까 우리 2차 함수 그릴 때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5 있고 여기 6 있었던 거 있죠? 내가 이거 면적을 이 녀석을 원점으로 땡겨와가지고 여기 0, 여기 1로 바꾼 다음에 10 조작해가지고 풀었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편의성을 한 번씩 느껴보는 거야. 그럼 과연 이게 3참수에서도 없을까? 아니죠. 무조건 있죠. 심지어 3참수는 적분 구간이랑 이런 것만 잘 맞게 세팅을 하면 우함수, 기함수 성질로 다 날아가가지고 2차밖에 안 남아. 말도 안 되게 편해요. 그래서 선행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있다 정도의
또 생각을 하면 돼. 아, 나중에 내가 고2가 돼서 고1 겨울방학 때 여기를 진하게 하겠죠? 아, 그맘때쯤 됐을 때 내가 여기를 진하게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러한 관점에서도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정적분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별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면적 대기 띡띡띡이야. 다 그냥 순정 노가다네. 아, 노가다가 맞긴 하지. 노가다가 맞긴 한데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걸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맡기세요. 미래의 여러분들이 잘해주겠지. 옳은 방법으로. 그래서 여기는 마냥 노가다를 띄는 학문은 아니다. 그런 단어는 아니다. 인지하고 계시기만 하면 돼. 자, 이 2차 함수랑요. y는 1이랑 둘러싸인 곡선의 면적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우함수야. 그러니까 또 의식적으로 봐야 돼. y축 대칭이죠. 또로롱. 너무 크게 그렸나? 그래, 어쨌든 0 대입했을 때 1이니까 상수함수도 또 이렇게 생겼겠네? 둘러싸인 부분 면적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 구해달라고 하는 거네? 여기 이렇게 착착착착. 여기 인정하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해준 다음에 그냥 2배 해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도 괜찮죠. 우함수니까. 대칭이니까. 이런 거 실시간으로 봐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여기 날개 쪽에 그려지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쪽 봉우리 쪽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었을 거야. 절대값 풀어헤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내가 y는 1이랑 만나게 되는 이 점은 뭐냐? 이 함수랑 y는 1이랑의 교점 구하면 여기가 루트 2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뺀 다음에 0부터 루트 2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1에서 이 녀석을 빼야 되고 1과 루트 2 사이에서는 1에서 이 녀석을 빼야 돼. 이거 이해되세요? 계산하기 귀찮잖아. 또 귀찮아. 이렇게 쪼갠 상태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이 잘린 쪽에 이 빨간색을 구할 때요. 여기 지금 야 너무 예뻐.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에서 이것만 빼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절반이야. 뭐의 절반인데? 6분의 1의 최고차항 계수의 두근의 차의 세제곱, 즉 2의 세제곱의 절반이야. 이 면적의 절반이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계산을 하면 3분의 2 정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저쪽은 3분의 1이 나왔겠지? 이렇게 하나 구해놓고 가는 거야. 아, 여기가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차피 함수도 예쁘니까 쫄지 않아. x제곱 마이너스 2 녀석을 내가 지금 요 면적 구하고 싶거든? 아, 그럼 저 면적을 구해서 또 뺄까? 아니면 그냥 자, 뭔데 맘대로 해도 돼. 근데 그냥 나는 또 여기 구해서 한번 빼볼게. 그냥 요 면적은요 인테그랄 1에서 루트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1의 dx입니다. 그래서 자 얘도 그래 그냥 하자.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계산이 심플해 할 것 같을 때는 그냥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을 지금 3분의 2 루트 2 빼기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에 1 대입하는 거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 지금 계산하게 되면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에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 3분의 2야. 이거 괜찮니? 근데 이게 저 하얀 색깔 면적이거든? 근데 내가 저 빨간색을 구하려면 지금 이 초록 색깔 직사각형에서 빼줘야 돼요. 근데 이 초록 색깔 직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2 빼기 1이야. 그냥 높이가 1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돼. 그러면
마저 저 위에 빨간 색깔 면적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저기서 저기 빼면 3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랑 3분의 1을 더해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지. 그러니까 또 뭐 예쁘게 묶이네? 3분의 4에 루트 2 빼기 1이야. 근데 여기다가 2배 해줘야 돼. 그래서 3분의 8에 루트 2 빼기 1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우리가 다 잘 풀 수 있다. 괜찮아?